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효과 이어지면서 미증시는 또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트럼프 승리 이후에 미국 증시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효과로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테슬라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를 했고, 반면에 이제 메가세븐은 약세 보이는, 테슬라 빼고는 대형주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뭐 미국으로만 자금이 몰려가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관련 데이터들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0.09%밖에 못 올랐잖아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으로 봐도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한 건 있지만 전체 업종으로 보면 상승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죠. 뭐 유틸리티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소비재 쪽도 1% 이상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효과를 누리는, 기존에 뭐 메가세븐이 이제 돈 많이 버니까 이제 자금이 집중됐다가 그동안에 좀 돈을 덜 벌었던 기업들이 세금 깎아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 중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좀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 뭐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뭐 메가세븐은 대체로 하락했죠. 테슬라 하나가 8% 올라가면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혼자 튀었고, 대부분의 종목, 그렇다고 뭐 급락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자사주 매입이 일정 기간 동안에 중지가 되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딱 끝나면 자사주 매입이 가동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승리 이후에 자금도 들어왔고 여기에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지면서 뭐 미국은 지금 주가가 부담되는데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뭐 바클레이즈 이런 데에서도 지금 비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급이 좋으니까 그냥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주말마다 이런 데이터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트럼프가 승리한 날 미국 펀드에 200억 달러 자금이 들어왔대요. 5개월 만에 최고. 그리고 중소형 업종 쪽으로도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오고, 특히 금융주 쪽으로는 역대 최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 지금 주가 비싸요, 이런 분석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부작용도 없진 않죠. JP 모건에서는 트럼프 영향으로 금리가 생각보다 안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올해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말에 3.9% 정도 빠질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4.5%로 높여 잡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3.4%로 잡았다가 4%,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앞에 3자를 못 보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증시는 올라갈 거다. 어차피 미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어져 버렸고,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다음에 금리도 어쨌든 내릴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이라든가 뭐 주식 투자 수익성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 실적이 괜찮은 데다가 플러스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한 뉴스는 S&P 500, S&P 글로벌에서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관세 그렇게 부과 못할 거다. 그 근거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전부 다 관세 10%를 부과해버리면 CPI가 1.8%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 GDP는 1%가 떨어질 거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의 60% 관세를 실제로 부과를 하면 CPI가 1.2%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협상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뭐 발언한 만큼의 관세 부과는 아마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협상의 기술 자체가 세게 질러놓고 협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나왔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미국 이제 국민들한테 설문을 돌려요. 그래서 지금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물가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향후에 1년 후에 또는 5년 이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6%까지 내려왔어요. 이거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진정이 됐다라는 건데 다만 이게 이제 미국 대선 전에 설문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설문이 끝난 거라서 미국의 대선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수치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게 또 어떻게 변하는지 소비 심리 지수는 올라갔을 것 같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흐름은 날 미국 경제가 괜찮구나라는 결론을 만들어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는 다행히 그 4.2까지 빠졌다가 이제 미국 경제지표 잘 나오니까 다시 4.3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전날보다는 낮아지긴 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금리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4.2 밑으로 가서 4.1자까지 보이면 증시가 좀 풀릴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미국 금리만 놓고 보면 이건 조금 부담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뭐 테슬라 완전히 요즘 날아가고 있죠. 뭐 순식간에 저점 대비 거의 50% 최근 저점 대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웨트부시에 의하면 이제 관세 정책이 펼쳐져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지배력이 계속해서 이제 강해질 거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오늘 다우지수 편입한 첫날 주가가 이제 빠졌는데 그렇다고 뭐 급락한 건 아닙니다만은 역시 또 웨트부시에 의하면 트럼프가 이제 대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부자야. 우리나라의 기술 빼가고 돈을 여기서 벌어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엔비디아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예,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다만 AI에 워낙 압도적인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수익에 대한 손상을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했고요. 또 제프리스는 오늘 반도체주가 약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주 약한 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 다음에 관세 정책, 칩스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주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가 있었고, 그거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국제유가도 좀 빠졌고, 중국에서 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게 좀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것도 작은 게 아닌데 워낙 센 자극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뭐 요거 가지고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조금 중국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냥 미국만 좋아.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 외에는 뭐 어마어마한 자극이 아닌 다음에는 좀 세게 시장에서 반응하진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2.5% 최근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야간 선물도 0.7% 정도 빠져서 주초에 우리 증시가 좀 고전하겠구나 이렇게 투자자들은 본 것 같은데 이게 중국 실망감, 중국의 경기 부양 실망감 같은 게 더해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은 고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요약을 해보면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만 들어가는 건지는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만 유입되는 건지 아니면은 미국이 유난하게 많이 유입되는 건지 이게 얘기가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상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는 수급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연말에 이제 금융투자가 배당 받으려고 매수 우위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도세 회피 물량은 있지만 금투세 폐지 이게 이제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도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자금 동향은 좀 다음 주에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보면 그 중성주 쪽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가세븐 미국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S&P 500에서 메가세븐과 나머지 493개. 근데 지금 이제 메가세븐에서 테슬라는 또 따로 뽑아서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나머지 대형주는 약하고 그 외 종목들이 강세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반대였죠. 그래서 미국도 아직 정돈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뭐 다 광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같은 캐릭터가 좀 너무 이상한 불확실성을 많이 초래하긴 하죠. 근데 이제
증시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왜냐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회의할 때 회의하면서 TV 틀어놓고 그 안에 밑에 내려가는 이제 실시간 미국 지수 이런 거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봤다라는 거 이제 뭐 그런 일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증시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증시 올라가죠? 라고 해서 여기저기다가 막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정치권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네. 이 얘기는 뭐 제가 또 할 거고. 근데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어떤 이슈는 시장이 이제 적응이 점차 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완화가 되는 뉴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만은 못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빵 터지고 뉴스도 줄어들고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떤 형태로 반응이 될지 특히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이탈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데 뭐 지금 뭐 이게 바로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유럽 시장 반응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율이 튀니까 일본 증시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고 그 외 증시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악재가 있어서 전 나라들이 빠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러시아는 최근 시세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어제 시세고. 근데 어쨌든 이게 보면 조금 트럼프 등장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안 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분위기는 우리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정해져야 움직이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간이 지나가면 좀 풀리는 것이라 다음 주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적응이 되고 이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분야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좀 나오면서 좀 선별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도 제가 어제 이제 텔레그램에도 그렇게 보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뭐 규제 뭐 이런 것들을 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뭐 저기 뭡니까 그 밸류업 관련된 이거 사실 밸류업이라고 해도 저는 그것도 좀 애매한 게 금융주들 대부분 외국인 지분율 보세요. 50에서 70% 80%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밸류업 하는 것도 좋고 좋은 선택인데 저는 코스닥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쓸데없는 기업들 없어지고 상장은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동성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데 막 신규주들 막 들어가고 나가는 종목은 없고 이래버리니까 증시가 못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어떤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단발 반짝하는 거. 근데 약간 여길 파야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막 주변에 막 엄청나게 파대고 이런 분위기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400만 주식 투자 인구가 1,500만 원씩만 수익을 내줘도 210조 원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내수부양의 저는 최고의 방법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올라가면 오늘 당장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캠페인 계속 할 거니까 뭐 캠페인 할 때 나중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거 막 어떻게 좀 뿌리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